네, 이번 시간서부터 두 번에 걸쳐서 아리마 모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상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정상 프로세스는 영어로는 stationary process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이제 stationary 하면 뭔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 이제 이런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측 모델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밑에 보면 정상 프로세스라는 거는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는 거는 시간에 관계없이 평균과 분산이 일정한 시계열 데이터를 얘기를 한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가 정상 프로세스의 대표적인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위아래로 굉장히 노이즈가 심한 것 같은데 이제 평균을 보면 이제 0으로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도 시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어떤 일정한 분산을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생성되는 그런 시계열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 프로세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데이터를 딱 받았을 때 우리가 뭐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플랫을 찍어보면 평균이 일정하고 분산도 일정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눈으로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그래서 좀 이제 시스테매틱한 방법으로 내가 분석할 데이터가 스테이셔너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 제가 ACF 이렇게 됐어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의 약자입니다.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이제 앞으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함수인데 이제 함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x축은 뭐냐면 렉이고 그 다음에 y축은 오토 코릴레이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플랫이 뭐라는 건 알아야 되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제 렉이 1이라는 건 뭐냐면 내 현재 데이터와 한 시점 미룬 데이터와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바로 이전 그 데이터와의 코릴레이션이 오토 코릴레이션 leg 1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leg 2 오토 코릴레이션이란 건 뭐냐면 자기 자신 데이터와 두 시점 미룬 데이터를 두 시점 쉬프트한 데이터와의 코릴레이션이 leg 2인 오토 코릴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쭉 나가서 오토 코릴레이션 leg 20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내 데이터와 20 시점을 쉬프트 해가지고 그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와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와 20 시점 쉬프트한 데이터와의 코릴레이션을 본 코릴레이션이 바로 오토 코릴레이션 레그 20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쭉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예를 들어 레그 1 같은 경우에는 오토 코릴레이션이 이제 거의 없고 2, 3, 4, 5 그러니까 5시점 쉬프트한 것과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이 꽤 있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쭉 이제 앞으로 이제 가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플러스는 앞에 이제 P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설명드리면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추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게 스테이셔너리인지 아닌지는 autocorrelation function 플러스를 그려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것도 이제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플랫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특정한 패턴이 없이 랜덤하게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테이셔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non stationary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non stationary process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 할 텐데 non stationary process는 stationary process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평균이 일정하지 않거나 또 시간에 따라서 분산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비정상 프로세스, non stationary process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 세 가지 예제가 non stationary process의 대표적인 예제인데요. 자, 첫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이 뭐 이건 눈으로 봐도 평균이 계속 바뀌어요. 맞죠? 그
다음에 분산도 바뀌네요. 처음에는 분산이 좀 작다가 최근으로 갈수록 분산이 굉장히 커지는 대표적인 non-stationary process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우리 계절적 패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어떤 패턴을 보이고, 또 분산도 초반에 비해서는 최근이 좀 커지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데이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좀 이제 줄어들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평균이 일정하지 않는 그런 패턴을 보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분산은 좀 일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분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데이터가 그 변하는 그런 어떤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분산은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균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non-stationary process다. 자, 그럼 non-stationary process는 또 어떻게 찾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utocorrelation function 플러스를 찍어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 보셨던 데이터인데 이렇게 평균이 바뀌고 분산도 바뀌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이제 non-stationary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에 autocorrelation function 플러스를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일정하게 천천히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경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n-stationary인 경우에는 autocorrelation function 플러스를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천히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오토코렐레이션 펑션을 찍어보고 이게 이제 천천히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보였을 때는 우리가 non-stationary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한번 예제를 볼게요. 자, 이 예제는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제 전전장에서 보였던 두 번째 에어 패신저 데이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절적 패턴이 있고 증가하는 패턴, 평균이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도 바뀌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non-stationary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autocorrelation 펑션을 찍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천히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가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떨어지지만 굉장히 천천히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떨어지는 그런 패턴. 이런 패턴 역시 우리가 non-stationary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딱 데이터를 받으면 우리가 일단은 플러스를 찍어 볼 텐데 그 플러스로 뭐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지금 보여드렸던 예제들은 다 판단할 수 있는 예제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플러스를 생성을 해서 그것이 어떤 일정한 패턴이 없다든지 또 갑자기 뭔가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패턴을 보일 때는 스테이셔너리 굉장히 천천히 일정하게 천천히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어떤 패턴을 보이는 경우에 우리가 non stationary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먼저 보시면요. 모델인데 뭘 사용하냐면 일단은 디펜던트 y가 t 시점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그런 값이고요. 그 다음에 x 값으로는 뭘 사용하냐면 그 y의 레그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x 변수가 뭐냐면 yt-1이죠. 그러니까 y의 한 시점 전 데이터, 그러니까 한 시점 쉬프트한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yt-2는 두 시점 쭉 가서 p 시점 전 데이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x로 삼아서 이걸 우리가 이제 x1, x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앞에 있는 거는 인터셉이고요. 그래서 yt를 모니터링 할 때, 모델링 할 때 yt의 어떤 과거 레그된 변수들을 x 삼아서 회귀 모델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 자, 오토라는 말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셀프 이런 말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 리그레시브는 이제 리그레션 모델인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리그레션 모델이잖아요. 맞죠? 근데 리그레션 모델인데 좀 특이해. 맞지? 왜냐면 x 변수들이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이 y 변수의 레그 변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y 변수 자신인데 그 시점이 조금 다른 그런 변수들로 내 t 시점을 모델링 한다라는 게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일반적인 멀티플 리그레션 모델과는 좀 달리 취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왜냐하면 일반적인 리그레션 모델에는 여러 가지 가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 인디펜던스 독립적인 어썸션도 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당연히 어떤 그 Y의 어떤 자기 자신 갖고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독립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개수, 요 파이를 추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최소 제곱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추정하는지는 제가 추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리그레션 형식으로 모델링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 제곱법,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 제곱법으로 파라메타를 추정할 수는 없다라는 그 사실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은 무빙 에버리지 모델인데 이 무빙 에버리지 모델은 뭐냐면 t 시점에서 y를 엡실론으로 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엡실론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그 엡실론은 뭐냐면 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t 시점의 데이터를 t 시점의 에라와 그 과거의 에라들로 한번 표현해 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무빙 에버리지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뭐 여기서 explicit dependence relationship is set up among successive error terms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어떤 연속적인 에라 텀으로 그렇죠? Y와의 어떤 관계를 모델링하는 그런 방법이 무빙 에버리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배웠던 AR 모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있고 바로 전장에서 배웠던 무빙 에버리지 모델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또 합친 모델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오토 리그레시브 and moving average 모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짧게는 ARMA 혹은 그냥 RMA 이렇게 정확히 하면 R 이렇게 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t 시점의 데이터를 t 시점의 y를 뭐 갖고 표현할 거냐면 자기 자신의 그 레그된 그런 어떤 y 값들, 자기 자신의 레그된 값들과 그 다음에 t 시점에서의 에라와 그 전 시점의 에라를 같이 갖고 우리가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 Autoregressive models combines the AR model with the AR MA model to form a general class of model called ARMA. 그렇죠? ARMA 모델이라는 것. 자, 다음으로는 이제 알마 모델에 i가 있네요. 이 i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이 슬라이드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After several simple differencing passes have been made to secure stationarit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differencing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요. differencing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to secure stationarity 이게 뭐냐면 스테이셔너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스테이셔너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디퍼런싱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반드시 중요하게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AR 그 다음에 MA 그 다음에 ARMA 모델 간단히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우리가 분석해야 될 데이터가 스테이셔너리 해야 돼요. 스테이셔너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 맨 처음에 스테이셔너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들어갔던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좀 언급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 왜 스테이셔너리가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배울 이 AR, MA, ARMA 모델은 데이터가 스테이셔너리가 돼야 된다. 넌 스테이셔너리 경우에는 이 모델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스테이셔너리보다 넌 스테이셔너리가 훨씬 많을 텐데, 그럼 이 AR 모델은 사용할 수 없는 거냐? 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데이터가 비록 넌 스테이셔너리라도 일단 스테이셔너리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이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넌 스테이셔너리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스테이셔너리로 바꾸는지 그 방법을 지금 설명드릴 거고 그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디퍼런싱이라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디퍼런싱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요. 지금 배우고 있는 AR, MA, ARMA 모델은 데이터가 스테이셔너리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데이터가 non-stationary인 경우에는 stationary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대표적인 방법이 differencing 방법이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An ARMA model is fitted. The process is considered integrated. 그러니까 differencing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integrated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i라는 거는 뭐냐면 differencing을 몇 번 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ARMA 모델인데 이 i에 따라서 differencing을 몇 번 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PDQ 우리가 AR에서는 우리가 P 했고 MA에서는 Q 했고 I는 D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AR, MA 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지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허니가 한번 대답해 볼래, 정원? 허니? 허니야, 이 P는 뭐일 것 같아? P. 어, 그래, AR 모델 한번 이렇게 앞으로 좀 가보면 P가 나올 텐데, 맞아, 그거야. 우리가 YT를 모니터링 할 때 YT-1, T-2 쭉 가서 T-P개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independent variable의 개수가. 그렇지? 그래서 AR 모델의 independent variable의 개수. 잘했고. 그다음 MA 모델에서 Q는 뭘까? 이 Q는 아까 Q는 MA 모델은 에러를 가지고 자기 자신, 그러니까 T 시점에서의 에러와 그다음에 그 과거의 에러를 갖고 모델링을 한다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맞아. 그 세타의 개수인 거지. 그 파라메타의 개수. 자, 됐어. 그 다음에 이 D는 뭐냐면 몇 번 디퍼런싱을 해줬느냐 이제 이 얘기인데요. 우리가 디퍼런싱에 대해서 지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디퍼런싱을 한 번 해줄 수도 있고 두 번 해줄 수 있고 세 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던 겁니다. 저 P는 뭐냐면 AR 파트의 오더, 그렇죠? 그 파라메타의 개수. 그다음에 Q는 MA 파트의 오더, 파라메타의 개수. D는 디퍼런싱의 오더를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디퍼런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e original series is non-stationary. Differencing might be needed. 맞죠?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가 non-stationary인 경우에는 우리가 알마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stationary여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differencing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non-stationary를 stationary로 바꿔주려고 해요. 자, 그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differencing이 뭔가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X 데이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x는 x인데 한 시점 우리가 shift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차이를 보는 거야. 그래서 7-2가 5고 10 그 다음에 7-2 그 다음에 10-7 그 다음에 5-10 8-5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값이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디퍼런싱 한 결과예요. 그쵸? 물론 이제 이 첫 번째 데이터는 디퍼런싱을 하려다 보니까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데이터는 이제 포기가 되는 거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총 4개의 디퍼런싱 값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식으로 써보면 이런 거죠. 1차 차분, 1차 디퍼런싱이라는 건 뭐냐면 t 시점의 데이터와 t-1 시점의 데이터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간단하죠? 다음 2차 차분은 뭐냐면 지금 이제 1차 차분의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2차 디퍼런싱은 뭐냐면 t 시점의 데이터랑 두 번 쉬프트한 데이터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차, 4차 쭉 가서 D차 디퍼런싱이라는 거는 내 데이터와 D 시점을 미룬 D 시점 전의 데이터와의 그 차이를 우리가 D차 디퍼런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얻어진 이 디퍼런싱 데이터, 여기서 제가 Y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X는 non-stationary일지라도 이렇게 디퍼런싱을 하면 이 Y는 stationary로 바뀔 확률이 매우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퍼런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분은 결국 현 시점 데이터에서 D 시점 이전 데이터를 뺀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차분을 통해서 우리가 non-stationary를 stationary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보고 계신 데이터가 대표적인 non-stationary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는
여기서는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가 스테이셔너리라면 디퍼런싱이 당연히 필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데이터가 constant average trend.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쭉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 일정하게 뭐 감소하거나 이런 패턴이면 1차 차분으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고요. 좀 더 복잡한 트렌드를 갖고 있을 때는 2차 차분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제가 이제 굳이 언급해 주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가 2차 차분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3차 차분까지 갈 경우에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3차 차분으로 가야지 스테이셔너리를 바꿔주는 그런 스테이셔너리가 되는 그런 데이터는 이 알마 모델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리마 모델도 이 디퍼런싱은 보통 한 번, 최대 두 번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한번 통해 가지고 디퍼런싱을 하면 진짜 넌 스테이셔너리가 스테이셔너리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는 이제 뭐 대표적인 넌 스테이셔너리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1차 차분하니까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오리지널 데이터를 한 시점 미룬 데이터와의 그 차이를 찍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비어스한 것 같아요. 보면 평균이 이제 0이고 타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고 그다음에 분산도 일정하니까 우리가 잘 된 거는 같은데 한번 이제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1차 차분, 그다음에 2차 차분.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굳이 2차 차분이 필요 없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2차 차분 것까지 한번 갖고 와봤는데 보면 1차 차분한 거와 2차 차분한 거에 거의 뭐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오리지널 데이터가 꽤 복잡한 패턴인 것 같은데 1차 차분으로 충분히 스테이셔너리로 바꿔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데 실제 정말 스테이셔너리를 됐는지 그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플러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플러스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래서 찍었어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는 이렇고 1차 차분한 데이터는 건데 원래 데이터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플러스는 어때요? 이렇게 천천히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천천히 떨어졌다 이렇게 천천히 줄어드는데 반면에 다음에 1차 차분한 데이터는 어떤 특정한 패턴이 없이 딱 첫 번째 레그나 두 번째 레그 이후에 쭉 떨어져 가지고 어떤 일정한 패턴이 없이 이렇게 막 쭉 분포하는 오토코렐레이션이 이렇게 쭉 레그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패턴 없이 이렇게 분포됨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오토코렐레이션 펑션 플러스를 보고 스테이셔너리로 잘 됐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기까지 이제 할 건데요.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자, 뒷장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스테이셔너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죠? 그래서 스테이셔너리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정의, 어떤 타임 시리즈가 있을 때 평균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고 분산이 일정하면 그게 이제 스테이셔너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추후에 스테이셔너리를 수학적으로 좀 증명하는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왜 스테이셔너리가 중요했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 아리마 모델, 그렇죠? AR, MA, 아르마 모델, 이 모델이 스테이셔너리가 돼야지 적용이 되는 모델이야. 데이터가 스테이셔너리해야지 적용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넌 스테이셔너리인 경우에는 스테이셔너리로 바꿔줘야 된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디퍼런싱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테이셔너리, 그 다음에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개요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넌 스테이셔너리를 바꿔주는 방법, 대표적인 디퍼런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